1.2.2 직접 만들기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게더타운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공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직접 만들어야겠죠. 위에 있는 Start from Blank를 누르면은 아예 비어져 있는 화면이 제공됩니다. 마루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크기 미디움이나 스몰 중에서 고를 수도 있고요. 저는 처음부터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비어져 있는 블랭크를 선택을 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실을 직접 꾸며 볼 건데요. 이름을 클래스룸으로 한번 적어 보고요. 비밀번호는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에 맞는 목적을 선택을 할 건데요. 우린 education이기 때문에 education 클릭하고 오픈 맵 메이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맵 메이커는 공간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맵 메이커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능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여기 오브젝트는 내가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오브제를 넣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More 오브젝트를 누르면은 내가 공간에서 쓸 수 있는 주제에 맞는 여러 물건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필요한 것을 들고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일 이펙트를 하면은 공간에 대한 여러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맵을 구성하는 이 하나의 칸들을 우리는 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타일에 어떤 기능을 넣을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Walls and Floor 누르면은 벽이랑 바닥을 구성을 할 건데요. 이거는 베타라고 되어 있죠. Continue에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all이랑 Floor 누르면은 벽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 소재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실제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고 나면 Done을 누르셔야 되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캔슬을 눌렀습니다. 왼쪽에 아이콘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스탬프는 오브젝트를 설치하거나 이것도 타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레이저는 내가 만들었던 것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기능이나 타일이 있으면 삭제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는 맵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해진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맵을 이동할 수 있고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기, 그 다음에 내가 되돌렸던 것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바닥을 먼저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를 누르고 여기 베타되어 있는데 Continue 누르면 됩니다. 플로어 눌러서 바닥재를요 똑같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이는 한 화면이 내가 공간을 구성했을 때 어떤 공간을 숨기지 않고 한 화면에 다 볼 수 있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 공간을 꾸밀 때 모든 아이들이 내 모니터 한 화면에 다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은 너무 크게 만들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바닥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를 누르고요. 바닥재를 선택한 뒤에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한 화면에 공간이 잘리지 않고 다 보일 수 있기 위해서 이 정도 크기로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 초록색이 있는데 초록색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 좌표가 나오죠. 여기가 첫 지점이라는 뜻이 됩니다. 바닥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눌러가지고 벽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벽을 만들었고요. 그 밑에도 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좀 옮길게요. 네, 벽을 만들었습니다. 벽을 만들었으면 캐릭터들이 벽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일의 효과를 걸어줘야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Done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하고요.
맵을 좀 이동시켜서 타일 이펙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종류를 설명을 한번 안 했었는데요. 임파서블 하면은 임파서블이 들어가 있는 이 타일은 캐릭터들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벽, 그 다음에 여기도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 보면 알겠지만 칸을 2개 정도 남겨둘 거예요. 나중에 포터를 설치를 할 거여서요. 이렇게 전부 막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따로 포털이 없어서 다 막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스파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설명을 보시면은 indicate where people start when joining a sp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처음 접속했을 때 어디에서 캐릭터들이 생성되면 좋을지 알려주는 건데요. 일단 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문을 하나 달아줄 건데 그 문 앞에 캐릭터들이 생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은 문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죠. 여기에다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랑 좀 다른데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효과를 마저 설명을 하면 여기 포탈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포탈을 설치해 줄 건데 그럼 포탈을 타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private area라고 해서 모둠 활동을 할 때 어떤 공간을 설정을 해주면은 이 타일 위에 있는 아이들끼리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모둠 활동 대화가 다른 친구들과 섞이지 않도록 사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포트라이트라고 있는데 선생님이나 아니면 발표하는 친구들의 경우 내가 얘기하는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야겠죠. 그때 스포트라이트 타일 기능을 활용을 해주면 좋습니다. 문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오브젝트에서 오른쪽에 있는 More 오브젝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창에 door를 누르면 doorway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select 누르면 됩니다. 자, 지금 문을 설치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벽 때문에 설치를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벽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레이저 누르고요. 여기를 누르면 되는데 조금 불편한 것은 이레이저 누른 다음에 우리가 벽을 삭제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벽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이것도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앞뒤로 할 거여서 그 다음에 지우고 나면 세이브를 한번 눌러주고 오브젝트에서 아까 선택했던 오브젝트가 미리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원하는 곳에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스파운 효과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세이브를 하고 2개씩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운 효과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네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세이브를 하고요. 남은 공간은 자유롭게 꾸며주시면 되는데 최대한 책이랑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물함을 좀 지정을 해줘야겠죠? 검색창에 book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선반, 책장 등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2 곱하기 3으로 해놨네요. 2 곱하기 4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름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여기 퍼니처 들어가면
가구, 웬만한 가구들은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클릭을 해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도 한번 깔 건데 여기 방향이 이렇게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통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를 좀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줄까요? 여기까지 했고 게시판도 좀 넣어보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More 오브젝트를 눌러서 Call에서 보드를 검색을 하면 책에 나와 있는 게시판이 검색이 됩니다. 셀렉트해서 3개 콩콩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교사용 책상이랑 아이들 책상이랑 그리고 우리 모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둠 활동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꾸며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맵을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책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맵을 가져와가지고 필요한 만큼 조금 수정을 해서 꾸몄습니다. 꼭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타일 효과를 이런 식으로 주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됩니다. 똑같이 안 해도 되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봤고요. 지금 세세한 타일 효과는 지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들이 발표를 할 때 같은 공간에 있는 친구들은 다 들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타일 이펙트에서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좀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교사 자리라고 만들어 둔 곳이기 때문에 교사 자리에 캐릭터가 서 있으며 모든 친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펙트 효과를 지정을 해줍니다. 주황색 타일이 깔린 곳들은 스포트라이트 효과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친구들이 이제 발표할 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쯤 와서 발표를 하면은 다 들을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겟업타운은 거리에 따라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가까이 있는 캐릭터들끼리만 대화할 수 있고 캐릭터가 멀리 있다면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효과를 적절한 곳에 지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둠 활동을 위해서 사적인 공간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여기 Private Area를 선택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깔아주면은 아이디를 적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디는 간단하게 숫자나 문자로 구별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1문단이기 때문에 1번을 지정을 한 상태에서 타일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친구들끼리만 대화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같은 영역이 아니라면 대화가 불가능하고요. 우리 이모둠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모둠 지정을 해주고요. 4모둠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모둠 안에 있는 아이들끼리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친구들, 그 다음에 6번 친구들 이렇게 세팅을 완료를 해 주었는데요. 실제로 이게 타일만 깔아져 있지 내가 맵으로 가보면은 이 타일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둠색으로 구별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컬러 타일이라고 적혀져 있죠.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6번을 적은 다음에 컬러 타일에 체크를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여기 컬러 밑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장을 하고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한 상태에서 여기 메뉴 버튼을 누르고 Go to Space를 누릅니다.
얼굴 이런 거 뭐 대충 확인을 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구성한 맵을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스파운 효과가 여기 뒷문에 지정되어 있어서 캐릭터가 뒤에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6번에만 컬러 타일 효과를 줬죠.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 안에 우리 사적이 모든 공간이 지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바닥색을 따로 지정을 해줄 건데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망치 부분 클릭하시고 Edit in Map Maker 누르면은 원래 아까 편집했던 화면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편집했던 화면이 여기 있고요. 아까 이 파란색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이펙트에서 내가 무슨 효과를 지울지 클릭을 하고 나서 지우개를 클릭을 해서 6번을 삭제를 하고 컬러 타일을 지정을 하지 않고 도장을 콩콩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이렇게 해두고 나서요. 타일을 깔기 전에 여기 교탁자리 주변에서도 모둠 지정을 해줄 건데요. 선생님이 1번 위로 캐릭터를 올라가면은 1번 친구들 대화를 볼 수 있지만 일일이 가는 게 공간이 크다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번호의 공간을 여기 찍어주면 이 6번 타일 위에 올라가면 캐릭터가 이 6모둠 자리에 가 있지 않아도 6모둠의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번 아이디 찍어주고요. 2번 아이디 찍어주고 3번 찍어주고 4모둠도 찍어주고 5모둠도 찍어줍니다.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스포트라이트 자리였는데 여기가 스포트라이트 자리인지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로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More 오브젝트를 클릭을 합니다. 검색을 스포트라이트로 검색을 하면 여기 나와 있고요.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콩콩콩콩콩콩 찍어줍니다. 이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채워도 되고요. 한 줄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책상이랑 겹치지 않게 이렇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책상에도 타일 효과가 지정되어 있지만 이렇게 찍으면은 책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모둠 자리에 색깔을 지정을 해준다고 했었죠. 중간중간에 세이브를 눌러주시고요. 바닥재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색 색깔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1모둠은 빨간색, 교탁 자리에 있는 1모둠에도 똑같이 빨간색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2모둠은 주황색, 그 다음에 노란색은요 3모둠으로 해주고요. 4모둠은 초록색, 5모둠은 파란색, 그 다음에 6모둠은 보라색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탁자리에 있는 것들도 안 찍어준 게 있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주황색이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이거였던가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제 교재와 유사하게 되었는데요. Done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내가 고트 스페이스로 갔는데
내가 만들었던 게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세이브를 안 눌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이브를 누르고 맵으로 이동을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제가 만든 맵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빨간 색깔, 교탁 자리에 있는 빨간색으로 가면은 빨간색과 일모둠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깔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빨간색이 조금 더 밝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스포트라이트 자리로 올라가면은 여기 안내창이 뜹니다. 전체 방에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안내문이 뜹니다. 이렇게 우리 교실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똑같이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원하는 방으로 만들어 보면 됩니다. 여기 산모좀 보니까 노란색 타일이 하나 비어져 있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니까 나중에 다시 여기 망치 모양 누르고 Edit in Map Maker 가가지고 타일을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태극기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교재에는 오른쪽에 글자가 들어가져 있을 겁니다. 교재처럼 이미지와 글자를 넣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